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덕 2강 인트로 및 길잡이 영상입니다. 이제 길잡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여러분들이 남긴 코멘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땡땡 학생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해요. 이름 잊지 않고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땡땡 학생의 선생님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게 봐주셨다니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런 댓글 보면 힘이 많이 돼요. 그리고 최규현 학생의 컵 어떻게 롤을 그렇게 잘하시죠? 공부 잘하면 게임도 잘한다는 말이 사실이군요. 저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도덕을 잘하면 인성을 배우고 인성이 좋으면 싸울 일이 없고 또 싸울 일이 없으면 티어가 올라가게 됩니다. 결론은 도덕 수업을 열심히 듣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강 학생의 선생님 최고의 강의입니다. 네, 당신도 최고의 학생입니다. 리진 학생의 도덕쌤 다이아 덜덜. 요즘 많이 못해졌어요. 홍보석 학생의 감사합니다. 수업을 매번 이제 일찍 듣고 있던데 잘 이렇게 듣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꼭 계약하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창명 학생의 저 맨유 팬입니다 선생님. 아주 좋아요. 등교하면 맨유에 대해서 한번 즐겁게 얘기해 봅시다. 임근민 학생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네,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원 학생의 저도 해축이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좋아해요. 근데 첼시를 제일 좋아해요. 같이 챔피언스 리그 나가봅시다. 그리고 후멍 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약간 울리는 느낌이 있네요. 그나저나 롤 다이아 1이라니. 휴대폰으로 찍는 거라 조금 울릴 수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이아 1 아니에요. 그리고 김금민 학생의 쌤 여친 있어요? 모든 음식이 2인분인데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길 바랄게요. 저 음식 사진들은 이제 친구랑 먹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섹시한 띠띠 학생의 내용입니다. 쌤 맨체스터 시티도 오실 생각 있으세요? 쌤 그리고 배그 하세요? 카카오 배그 같이 해요. 쌤 사랑해요. 저희 집에서 라면 드실래요? 쌤 앞으로 학교 생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맨시티로는 안 갑니다. 네, 그리고 배그는 안 하진 않지만 진짜 못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라면을 남자와 먹지 않습니다. 네, 다음 이우혁 학생의 선생님 저 리버풀 팬입니다. 조용히 싫어요 버튼 눌렀습니다. 네, 다음에 유튜브 프사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이제 제가 지금 유튜브 쓰고 있는 프사는 당연한 얘기지만 저작권을 위배되지 않아야겠죠. 당연히 제 선생님 사진입니다. 잠시만요. 이제 제 지인이 저를 그려준 건데 이게 원본 사진이에요. 이게 저입니다.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캐릭터는 블라디미르입니다. 네, 그리고 니보탈모님의 저도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김세윤 학생의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시죠? 반영했습니다. 최규현 학생의 EBS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하려 했는데 해당 강좌 수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EBS 접속 어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번 아마 1강부터는 강의 제목에 몇 강을 들어야 된다고 적을 테니까 이런 만약에 오류가 날 시에는 직접 수동으로 들어가서 해당 강좌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리엔테이션 다 들으신 분들은 접속을 인정을 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도덕 2강, 도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잠깐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늦게 들으면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 학생이 수업을 들었다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서 해당 학생 누가 안 들었는지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늦게 들으면은 이게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면 귀찮겠죠. 그래서 물론 사실 교육 여건이 좋진 않아요. 교육 여건이 좋진 않은데 가능한 최대한 이렇게 잘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EBS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길다 싶으면 이제 수준에 맞춰서 배속 조절을 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인강 듣고 뭐 학원도 가고 매일 이제 수업량도 많죠. 그런데 이제 도덕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과제도 적게 내주고 수업도 최대한 편하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원래는 선생님이 대부분 좀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게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좀 집필평가의 비중이 좀 있을 건데, 대부분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 위주로만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찍은 사진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6페이지 보면은 법과 도덕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법은 이제 좀 강제적이고 도덕은 자율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에 관해서 선생님이 생각해본 말인데,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도덕은 법의 확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도덕 같은 경우에는 법은 왜 최소한의 도덕이냐? 도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물리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는 드물죠. 어떤 이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나가는데 그것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렇다 해서 어떤 뭐 처벌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어떤 행동을 어긴다면 직접적인 처벌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도덕은 법의 확장이에요. 이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선의와 양심에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런 행동이 바로 이 법의 확장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도덕에 관해서 이렇게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기게스의 반지인데 이제 교과서 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조금 글씨체가 작네요. 이제 선생님이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게스는 리디아의 왕 칸다울레스를 섬기는 목동이다. 기게스가 양을 돌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졌다. 갈라진 땅 속에는 동굴이 있었고, 기게스는 호기심이 생겨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에는 거인의 시체가 있었는데 시체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기게스는 시체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들고 밖으로 나왔다. 선생님은 시체에서 반지를 안 뺄 것 같은데, 기게스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반지에 흠집난 곳을 안으로 돌리면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고 밖으로 돌리면 자신의 모습이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반지의 힘을 알아차린 기게스는 왕을 쫓아내고 리디아 왕국을 차지했다. 자, 플라톤이 쓴 국가에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왜 국가가 이렇게 수정이나 돼 있냐? 사실 원본은 이것보다 조금 더 심해요.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뭐 살인, 불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필터링 한 건데, 그래서 이 기게스의 반지가 함의하는 게 무엇이냐?
기게스는 반지를 끼면은 투명해지죠. 그러면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걸리지 않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도덕을 지키면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와 반대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도덕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도덕을 안 지켜도 안 걸린다는 가정하에 이득을 보면 무조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지금 기계스처럼 투명 반지를 끼고 계속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도덕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실제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단원 도덕의 필요성, 어떻게 여러분들은 도덕에 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할래요? 플라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우선 기게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악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행을 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과연 건강해질까요? 건강하지 않아질까요? 결국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이 필연적으로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계속 끊임없이 악한 행동을 산출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자신에게 옳은 행동,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게 돼서 결국에는 피해를 입는다. 이게 플라톤의 논리입니다. 쉽게 일상생활에서 비유하면은, 예를 들어 맨날 사람들에게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치고. 그런데 속담 이런 말이 있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그 거짓말을 그러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걸리게 돼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피해를 봅니다.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욕구에 따른 거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피해를 봅니다. 스님이 이 부분은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도덕은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이익을 위해서라도 도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지금 단원에서 중요한 부분 이렇게 다뤘고요.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EBS 프리미엄 강좌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길잡이 및 인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